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6월 22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 직불금을 수령하는 자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교육은 대상에 따라 온라인 교육, 모바일 교육, 자동 전화 교육으로 운영합니다.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농업교육 포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 전화를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 농업인은 개별 휴대전화로 송부되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모바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상 시청이 완료되면 자동 이수 처리됩니다. 시는 또한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농업인 의무교육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주변 용 배수로 관리,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 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 결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5에서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세종시가 내달 19일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종촌동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2023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지역 예선을 개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정보 취약계층과 디지털 배움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정보화 교육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응시 부문과 자격은 IT 경진대회의 경우 장애인과 만 75세 이상 고령층, 만 65세에서 만 74세 고령층, 만 55세에서 만 64세 장년층 및 결혼 이민자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배움터 교육생 중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층 및 만 65세 이상 고령층 등 3개 부문입니다. 참가 신청은 내달 7일까지 대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득점 예선 통과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상장이 수여되며 오는 9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되는 본선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정보통계 담당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3회에 걸쳐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 사기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 공유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와 협회는 민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상담제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각종 동향을 공유하며 전세 사기 의심 등 불법 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상담제는 부동산 매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상담으로 22일 시작으로 매월 2주차와 4주차 목요일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운영됩니다.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에 소속된 전문 중개 인력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주로 매매 전세 등의 적정 가격, 중개 수수료, 계약 절차, 임대차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민간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 중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중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도 자체적으로 지난달 23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통해 적정 전세가율 중개, 중개보전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가 20일부터 만 19세에서 39세 성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청년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합니다. 청년 사업주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57,440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과 내용은 세종 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종 희망청년 내일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7월 3일부터 5에서 11세 대상도 코로나19가 기초접종에 활용하는 백신을 BA 5분의 4 기반 2가 백신으로 변경하고 접종 횟수를 1회로 단축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2가 백신의 기초접종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5에서 11세용 BA 5분의 4 2가 백신이 지난 5일 국내에 도입되면서 기초접종 활용을 시작합니다.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수와는 최소 접종 간격을 8주 이후 BA 5분의 4 기반 2가 백신을 1회 접종하면 기초 접종이 완료됩니다. BA 5분의 4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한 5에서 11세 기초 접종은 관내 지정된 접종유지 의료기관 중 15곳에서 가능하며 19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 오는 7월 3일부터 접종합니다. 사전 예약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7월 3일 이후부터는 원하는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한다면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를 방문해 프로야구 중계 1일 캐스터로 나서 세종교육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최규진 교육감은 지난 20일에 열린 하나와 기아의 경기에서 한 중계방송사의 1일 캐스터로 깜짝 등장해 2회부터 3회까지 야구 담론을 나누면서 하나 이글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시범학교 확대 운영,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소개하고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 클래스 수업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종시 교육청과 세종시 교육청 노동조합은 소통과 상생에 발전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 노사가 함께하는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야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이현정 의원은 지난 2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에너지, 기후, 환경 정책 포럼의 좌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세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서 주최하고 세종시의회에서 후원하여 개최된 것으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됐습니다. 김영진 대전 세종연구원장을 비롯한 발제자들은 시민 참여 없는 탄소 중립 실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나 탄소 중립과 관련한 계획 수립부터 정책 이행에 있어 시민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20일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강훈철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장 등 실무관계자 5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자치단체에서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유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으로 예산과 운영 측면 등 검토사항에 대해 이날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보훈단체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정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